안녕하세요. 과연 암호화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난해하고 우아한 사기일까요? 아니면 가장 찬란하고 우수한 발견일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코인KO가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던 시작부터 혀가 꼬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KO의 진행을 맡은 이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또 오랜만에 모였어요. 네, 또 항상 코인KO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죠. 오랜만에 돌아오신 이상무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제가 태국을 좀 갔다가 뭐 중간에 또 쉬는 날도 있고 해서 한 4주 정도 쉬고 4주 만에 이제 한 달 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다행히도 제가 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었다. 제가 매매할 기회를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중앙일보 경제부 금융팀 최고의 기자이자 코인KO의 최대 브레인이신 우리 고란 기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중앙일보 고란입니다. 네, 잠깐 수정할 거는요. 제가 현재 경제부 금융팀에 있지는 않고요. 뭔가 비밀 프로젝트 때문에 비밀 프로젝트요? TF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비밀 프로젝트를 공개할 텐데 아직까지는 비밀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성훈 팀장님이 변하지 않은 걸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다행인 게 사실 없을 때 더 떨어졌다가 오시는 걸 기념해서 올랐어요. 제가 그 빠진 걸 못 본 건가요? 빠진 걸 못 보셨어요. 그나마 앞으로는 좀 뭔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프리카TV에서 암호화폐를 전문적으로 방송하시는 외도맨 브로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면을 쓰고 나오셨어요. 네, 암호화폐 방송, 아프리카 TV에서 암호화폐 방송하고 있는 뭐 다들 아시는 외도맨 브로입니다. 좀 가면을 쓰고 오셔서 원래 얼굴이 전혀 공개가 안 돼 있나 궁금했거든요. 네, 얼굴은 거의 공개를 안 했죠. 네, 전혀 안 했다고 봐도 사실 무방하죠. 네. 네. 그래서 아예 얼굴을 모르시나 했더니 아까 또 프로필 사진에 눈이 나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때 딱 한 번 그렇게 하고. 근데 되게 귀염상이신데 얼굴 공개해도 좋을 것 그러게요. 같은데. 잘생기셨는데? 그럼 저희는 얼굴 뵌 거죠? 네, 네, 봤죠. 봤죠. 저희는 봤으니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 궁금하시면 촬영 현장에 촬영 현장에. 찾아오시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코인KO는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ICO 관련 내용들의 장단점은 물론 숨겨진 이야기와 노하우까지 모든 것을 앞담화해보는 시간입니다. 2018년 마지막 주와 새해 첫 주를 쉬고 올 들어 또 첫 방송인데 연말연시는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네, 잘 보내셨나요? 보냈습니다. 어떻게 어디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휴가는 못 가고 집에서 애들과 함께 오히려 빨리 아이들과. 출근하고 싶어 이런 그 애사심이 생기는 그 휴가를 보냈습니다. 사실 생기는. 빨리 출근하고 싶은데 정말. 아이들이 빨리 학교를 갔으면 좋겠는 그렇죠. 그런 방학 정말 힘듭니다. 네. 그러셨구나. 외돔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야 뭐 그냥 놀았습니다. 방송하시면서 네. 어떻게 그러면 새해 첫날은 방송과 함께 맞이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셨다고 하네요. 저희가 또 오랜만에 모이니까 근데 또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을 또 기다리신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채팅창에 방송 키면은 요새 코인KO 왜 안 해요? 라고 정말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설님이 여기 옆에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네. 정말 이렇게 안 계시니까 그 진가를 알겠다고. 이설님이 이렇게 진행을 잘하시는구나. 저 보고 싶으셨나 봐요. 새삼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정말 정말. 야호! 네. 듣고 있나요, 피디님? 약간 갸우뚱하시는데. 진짜. 물음표 하시는데. 네. 아무튼. 고란 기자님께 다시 한번 제가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또 준비된 코너들이 있죠. 우리 진짜 보고 싶었어요, 저도. 제가 일단 이성무님 너무 보고 그러게요. 싶었던 게 저도 이성무님의 BMW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네, 저희 또 이번 코너는요. 그동안의 암호화폐에 대한 각종 뉴스들을 모아서 베스트와 워스트 뉴스로 소개해보는 이성무 팀장님의 코인 BMW입니다. 어떻게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나올 거라고 예측들 하세요? 예측이요? 네네. 지금 얘기하시려다가 질문이 훅 들어왔네요. 또 외돔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네. 태국 갔다 와서 네. 이제 이번 주 방송할 거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부정 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증권 쪽도 보면 막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 보통 상투를 치고 네네. 막 부정적인 뉴스가 한도 끝도 없이 나오면서 막 네네. 폭락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딱
끝나면 네. 그럼 그때부터 슬슬 바닥을 만들기 시작을 하던데 지금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뉴스를 뒤져봐도 네. 저희가 이제 긍정하고 부정하고 나눠서 뉴스를 하는데 네. 부정 뉴스가 이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오늘도 보면 부정 뉴스 몇 개 못 들고 왔어요. 약간 그러면은 그래서 좀- 좋은 시장이 네, 얼마나 그걸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냐라는 막연한 기대를 혹시 해보면서 그 시작할 것 같습니다. 긍정 뉴스만 보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너무 강해서 안 보이시는 안 보인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보람 기자님은 부정적인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고 오신 듯한. 사실 그 뭐 네. 기자들이 그래서 욕먹기도 하지만 네네. 좋은 소식 별로 안 쓰잖아요. 대체 그렇죠. 문제가 있다. 네네. 뭐가 사건이 터지면 항상 문제가 쓰기 좀 때문에 자극적인 기사들로. 네, 사실 뭐 부정 뉴스를 더 관심 있게 보죠. 네. 그러면은 또 오늘 준비된 뉴스 한번 네, 볼까요? 오늘은 조금 뉴스 내용에 대해서 네. 조금 좀 뭐라 심도 그럴까? 깊은 설명을? 심도 설명도 깊게. 좀 드리고 네. 그다음에 깔 건 까고 깔 건 까고. 네, 긍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긍정 속에 또 부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첫 번째 뉴스가 이제 네. 그 벡트죠. 그 뉴욕 증권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준비 중인 이제 거래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벡트에서 한 2천억 정도의 그 투자금을 조성했다라는 뉴스가 네. 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벡트 오픈이 1월 24일로 예정을 하고 있죠. 원래 12월 달에 오픈 예정이었다가 이제 뭐, 연기가 됐고 그 전에도 있었고 항상 미루죠. 네네. 네, 언제나 미루죠. 1월 24일인데 그때 오픈이 되라는 보장은 없는데 네. 저거 이번에 또 연기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벡트 사이트 들어가 보면 네. 2천억 원 한국 원화로 2천억 원을 이제 모집을 했다고 대문짝만하게 써놨는데 네. 사실 2천억이면 큰 돈은 아니거든요. 저기 그러니까 저 벡트의 모회사가 IC라는 네네네. 거죠. 그게 그 NIS를 운영하는 네. 회사잖아요. 그 세계 최대 거래소입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가 거기 자회사 벡트가 2천억 모았다. 2천억 큰 돈이죠. 그러나 그 뉴욕 증권 거래소 규모에 비하면 사실 뭐 이렇게 네. 뭐. 네, 네.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네. 일단 뭐 메이저급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래소가 네. 시작도 하기 전에 2천억 원을 모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죠. 어쨌든 뭐 기관이 정말 전통 네. 기관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네, 조금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뭐 아니, 그런 예. 네. 채팅창에서 이지방님께서 외돔님 벡트 푹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벡트가 이제 열리면 네네.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또 아닐 수 네. 있죠. 왜냐면 만약에 벡트가 나오게 돼서 이제 기업들이 만약에 암호화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네네. 그 친구들이 시장가로 이제 막 암호화폐를 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분명 예. 매집 기간을 분명 거칠 텐데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예. 뭐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안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외동이가 생각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네.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 2017년 11일 날 말에. 예, 그 비트코인 선물이 나오면서 시카고에서 시장이 다들 막 와 간다 네. 드디어 간다 막 근데 이랬는데 이제 전부 매도 포지션이었죠. 그렇죠. 예. 네. 간다. 간다 했는데 정말 그 기관들은 이거 꼭지네 하고 이제 다 숏을 네. 쳐서 결과적으로 시장의 폭락에 뭐 원인이 됐다라고 네. 볼 수 있죠. 저희가 항상 긍정적인 뉴스를 소개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점점 부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 간에 이게 약간 벡트가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 암호화폐 거래소, 이 빗썸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대부분이 다 이 IT 기반에 있는 어떤 회사들, 뭐 일종의 스타트업들에서 출발한 그 기술 개발에서 이렇게 나온 거래소거든요. 네네. 이제 벡트는 금융 베이스에서 출발한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 전통 금융 베이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금융 기관들하고의 협력이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뭔가 약간 패러다임 전환, 거래소의 패러다임 전환 네. 뭐 이런 걸 모색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렇군요. 네. 또 빨리 어쨌든 나와야 될 텐데 맨날 이렇게 나온다 했다 안 나와서 또 떨어지고 너무 많이 나온다 미뤄지고. 했다 나와서 떨어지고 네. 정말. 자,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뉴스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그 두 번째가 이제 야놀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이제 그 뭐 호텔 예약 사이트죠. 장난 아니죠? 네네네. 다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네. 야 놀자. 야 놀자. 이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네요. 네. 이 야놀자가 야놀자 토큰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네. 이제 이 토큰 내용이 그 저희 이제 항공연합이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 네네. 그 스카이팀 이렇게 두 네네. 가지가 있죠. 네네. 이 여러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이 모여서 마일리지를 공유하고 그렇죠. 예, 비행기를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야놀자도 이제 그런 개념의 여행 토큰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봤는데 일단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토큰 활용처가 다양하게 생긴다라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그 OK 캐시백이라는 게 아마 2000년 초반에 99년 말, 2000년에 그때 생겼죠. 벌써 그렇게 오래됐구나. 20년 가까이 됐는데 네. OK 캐시백도 1인 평균 보유 포인트가 한 3만 포인트 정도 된다 그래요. 아, 네. 굉장히 많네요. 많은 건가요? 네. 많은 거죠. 네, 네, 많죠. 네. 근데 그 OK 캐시백 같은 경우는 그거를 현금으로 인출해 주기는 해요. 네네. 현금 3만 원까지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네, 현금 인출이 가능한데 바로 찾아보실 기세. 아니 왜냐면 한 번도 현금 인출 해본 적이 안 없어서. 해서 저도 그냥 써요. 네,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네, 포인트는 결제하지. 이자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때그때 써줘야 네네네.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주 치밀하시죠. 예.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저는 포인트 네. 모으는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저 이자가 없어요. 포인트 이자 개념을 생각하시는 분은 태어나서 처음 봐가지고 역시 네. 네. 야놀자가 그 자기네 토큰, 자기네 포인트하고 이런 네. 여행업계의 그 각종의 포인트들을 그 거래소를 두고 거기서 여행 포인트로 바꾸고 그걸 갖고 여행처에 결제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데 제가 OK 캐시백을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OK 캐시백들 다들 알기는 하시지만 뭐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인원이 그러니까 회원 수는 많이 가입이 돼 있는데 네네. 그걸 얼마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헤비 유저가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죠. 근데 여행 토큰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만들고 시도하는 건 좋은데 그게 대중화될 때까지는 대중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요. 대중화될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맞아요. 걸리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뭐 제목처럼 여행 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겠죠, 그죠? 그 여행 산업을 뒤흔들 수 있다는 누가? 야놀자 측에서 그런 거죠. 이게 본인의 아직 네, 네, 인포모셜이라고 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네네네. 같습니다. 제가 네. 여행을 굉장히 자주 다녀서 이런 네. 거에 좀 관심이 많은데 마일리지 제도가 생기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는 최저가 검색을 이렇게 해서 네네네. 구매를 하는 네. 입장이잖아요. 근데 네네. 보통 사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일리지를 쓸 바에는 그냥 최저가로 사는 게 더 싸.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잘 될지 저도 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야놀자가 막 그 전 세계 글로벌리 뭐 호텔 체인을 뭐 엄청 많이 갖고 있다.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메이저잖아. 아고다 정도의 뭐, 경우라면 근데 야놀자는 국내에서만 서비스를 그렇죠. 주로 네, 하는 네, 아닌가요? 주로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확장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행 산업을 뒤흔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 포상을 이렇게 마지막에 얘네들이 그 네. 1포인트가 1원이다라는 공식을 깨기 위해 그러니까 그 사이트마다 주는 포인트 비율이 다르니까 아, 그렇죠. 1원당 1포인트 네. OK 캐시백은 이제 1포인트당 네, 1원이잖아요. 네. 그게 딱 네. 성립이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 항공사처럼 항공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타어라이언스 팀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나가 이제 한국에서는 대표적인데 아시아나가 뭐 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4만 마일을 받는다. 네네. 근데 같은 스타어라이언스 팀의 근데 마일리지로 비행기 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같은 스타 얼라이언스 팀의 뭐 타이항공을 이용한다. 네. 그럼 걔네는 5만 마일을 받는다. 네. 그럼 조금 더 내고 어쩔 수 없이 그걸 타야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걸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그걸 굉장히 그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야 여기 가서 1원이고 여기 가서 네. 0.5원이고 오히려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잘 될지 뭐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되기 기원을 합니다. 이쪽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좋겠네요. 했으면 좋겠네요. 좋겠는데 네. 디자인을 조금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두나무가 또 참여를 했더라고요. 아. 네네. 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또 다음 네, 뭐 뉴스가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MIT 공대에서 네. 뭐 블록체인이 이제 심심한 단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죠?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네. 뭐 자세할 것까지 없죠. 뭐 뻔합니다. 이제 예, 기자님 계시지만 이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낚시성 제목. 낚시성 제목. 그러니까 언제 블록체인이 대중화됐다. 네. 뭐 웬만한 삼척 동자도 다 알만한 단어가 됐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물론 블록체인이라는 게 단어가 먼저 대중화가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네. 사람 인식 속에서 대중화돼야 그게 이제 뭐 실사용에서도 대중화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것 같고 MIT 공대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스타트 시점에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뉴스를 보니까 이제 긍정되는 뉴스로 MIT에서 나왔는데 네. 그 최근에 어디지? 맥킨지였나? 거기서 낸 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예. 정말 야. 두 분은 기사를 많이 읽으시네요, 정말.
야 블록체인 뭐 엄청나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어? 네, 라는 그렇게 약간 깼더라고요. 신랄한 네. 되게 비판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는데 네. 무슨 주장을 할 때 거기에 무슨 가정이 너무 많이 붙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주장이 있을 때 하나는 굉장히 간단해서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지 이런 간단한 주장이 있으면 이게 맞는 진리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블록체인을 어떻게 뭐 상용화된다, 우리 실생활에 좋다,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할 때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죠. 뭐뭐 하면, 뭐뭐가 되면, 기술적으로 되면, 아니면 유저가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너무 가정이 많이 붙는데 결과적으로 바꾼 게 뭐가 있냐? 하는 그런 비판이었습니다. 전국을 찔러서. 네, 네. 그래서 빨리 뭔가 이 블록체인 쪽에서 암호화폐 쪽에서 하는 프로젝트 팀들이 네. 정말 이 흔히 말하는 유스 케이스,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빨리 좀 보여주기를 좀 바랍니다. 네. 오늘 되게 이렇게 기원하는 게 많은 새해 첫 방송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맥켄지의 입장을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네네. 그 사실 이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얼마나 적용되냐를 떠나서 네네. 블록체인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그 경제에 영향을 미쳤냐만 놓고 보면 블록체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돈도 좀 돌고 이게 네네. 돈이라는 게 좀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긍정적인 효과도 없지는 않다. 물론 부의 편중이 좀 발생되긴 했지만 예, 그런 산업적인 차원에서는 이것만큼 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있었나요? 그런 거. 네, 지금 제가 아는 이 블록체인에 뭐 방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네. 기술업체에 계신 분들 막 인원수 엄청나거든요. 그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만 놓고 보면 뭐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냐. 뭐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외도님도 그럼 일자리를 창출을 그렇죠. 네네네네. 어. 네, 부도 창출하셨고. 네. 안 그래도 아, 채팅창에 부럽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부럽습니다. 지금. 외도님은 뭐 3대가 먹고 살 수 있다. 와. 그런 얘기들이 이게 나오고. 백말 떠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정말 지금 네. 저 자세는 부에서 나오는 자세다라는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외도님 네, 네. 조용히 웃고 계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야 뭐 전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저희 같은 사람이 네. 일단은 글쎄요 일자리 어렵네요. 저는 안 만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일자리 얘기가 나와서 말하는데 네. 그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할까 이게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나 아니면 이 블록체인은 권장하지만 암호화폐는 뭐 서서히 죽이겠다, 근절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사실 이렇게 컨퍼런스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시장이 한창 좋았을 때 정말 세계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가 한국에 와서 컨퍼런스를 열고 싶어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딱 따져보면 그 컨퍼런스를 열어야 되니까 호텔에서 단기 알바라도 채용을 해야 돼. 어. 컨퍼런스 미더블 열려면 거기에서 무슨 자본 같은 애들도 해가지고 또 돈을 주고 채용을 해야 돼.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생긴 일자리만 꽤 되거든요. 그럼 이들이 와서 또 젊은 애들이 와서 또 여기 강남 쪽에서 돈을 쓰고 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내수 진작도 되는 거고. 네. 여행 산업도 발전하는 그렇죠. 거고요. 왜 굳이 이걸 이렇게 막을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정말 거기까지 생각을 하실 줄이야. 역시 고란 기자님이십니다. 역시 최대 브레인. 아, 네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정말 작아집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뉴스 한번 네, 볼까요? 다음에는 이제 그 트론 그 코어 개발팀이 네. 9개월간 한 40명을 증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뒤에 안 좋은 뉴스 중에 하나로 소개를 시켜드리긴 하겠지만 네. 채굴 업체들이 이제 문을 많이 닫고 있잖아요. 근데 또 뭐 제가 지난 4주 전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그 스팀 같은 경우에는 감원을 했는데 90%. 네, 90% 감원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트론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코어 개발을 위해서 인원을 충원을 했고 지금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뭐 계속 충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써니. 그래서 일단 뭐 트론이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네네. 이게 뭐 진성이냐 아니냐 이제 우리 에서 뭐 쓰라 단어를 쓰지 말자고 하셔서 네네. 진성이냐 마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여주는 실제로 인력을 뽑고 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주는 그 프로젝트들이 좀 네네.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트론이 실제로 성공할지는 제가 뭐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트론을 좀 시점으로 해서 네네. 물론 국내 이제 1호 코인들도 뭐 보면 이제 많이 개발자 채용해서 실제로 하고는 있거든요. 네네네. 네, 실제로 많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성공한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나올 시점이 됐고 그게 나오기를 좀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요거를 이제 긍정 뉴스로 한번 뽑아와봤습니다. 이 네. 트론 같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초기에 그 사실 뭐 암호화폐 프로젝트나 블록체인이 다 오픈 소스잖아요. 네네. 다 볼 수 있어요, 코드를. 근데 이제 다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베끼면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더리움 코드를 베껴가지고 해서 좀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기술력도 딸린 애들이 이게 네. 뭐 하냐라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그 기술력이 얼마나 뭐 앞서 있느냐 아니면 이게 뭔가 유니크하고 독창적이냐 이걸 떠나서 트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초반에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는데 최근에 트론이 한 게 뭐냐면 그 비트 토렌트라는 사이트를 인수를 했어요. 그 비트 토렌트가 뭐냐, 파일 공유하실 때 왜 네네. 어둠의 경로를 하실 때 이렇게 P2P로 파일 공유하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세계 네. 최대 사이트. 들어봤어요, 토렌트. 맞아, 토렌트. 왜 토렌트 돌린다 뭐 이런 얘기 네네네네. 하잖아요. 그 사이트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비트 토렌트 그 트론 재단에서 이제 비트 토렌트와 관련된 또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해서 예를 들면 그 코인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다운로드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뭔가 또 검색이 더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뭔가 페이버를 준다는 건데 뭔가 이게 유스 케이스를 시도하는 이런 거는 참 좋아 보이거든요. 무조건 이제 기술이 유니크하고 좋으면 좋죠. 하지만 뭐 초당 거래 속도 TPS가 우리는 뭐 많이야. 뭐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일반인들한테는. 일반인들이 진짜 쓸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 이게 꼭 나왔으면 좋겠고요. 트론은 그런 측면에서 초반에는 약간 뭐 스캠이다 뭐 이런 말도 많았었지만 지금 현재는 뭔가 어쨌든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네. 약간 긍정적인 모습이고 최근에 또 가격이 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네. 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외돔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론은 근데 네네. 지금 비트코인 6,000달러, 지금이 한 4,000달러 하는데 네네. 6,000달러대 가격이랑 똑같아요. 네. 어. 지금 얘는 희한하게 덜 떨어지고 오히려 6,000달러대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회복력이 굉장히 좋아서 29.6이네. 미쳤네. 놀라셨는데 이게 지금. 바로 네.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유스 케이스를 보여주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뭐 고란 기자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 기술력 싸움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요. 네네.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금부터는 실제로 얼마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코인이 발생돼, 그러니까 매매를 통한 돈이 아니라 네네네. 실생활 사용을 통해서 네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코인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네. 지금 채팅창에 너무 외돔님 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외돔님 단타 쳐야 되는데 손이 근실근실하시다고. 아니 트론 아까 분명 29원이었는데 또 올라네요. 아우 너무 빠른데. 왜냐면 얘 지금 일봉 이 양봉이 7개인가 치고 있는데. 오. 방금 되게 그쵸, 속에서 네. 나오는 리액션이 나오셨거든요. 보시더니 어우씨 라고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 외돔님 팬분들이 오늘 되게 많이 그러게요. 오셨구나. 네. 우리 파이터맨님께서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코인이 실제로 사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또 질문을 잠깐 주셨는데 네. 뭐 실제로도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사용되고 네. 있죠. 네, 네. 아마 저 질문은 뭐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코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커런시라고 해서 화폐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네. 비트코인 같은 거 암호화폐라고 하고 정말 화폐처럼 돈처럼 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긴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유스 케이스가 많이 생기고요. 이렇게 공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암호화폐와 법정화폐가 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또 기사 한번 볼까요? 네, 그 5번째로 이제 연준이 네. 금리 인상을 작년에도 뭐 올해 최소한 3에서 2회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네. 하고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금리 인상이 끝나자마자 올해는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이 90% 정도 된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금리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그 대부분의 투자 자금이 이제 미국 달러 쪽으로 네. 유입이 되기 때문에 네. 미국 쪽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투자 자산들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외국에 나와 있는 투자 자산들 또는 코인에 들어가 있는 투자 자산들이 다 이제 빠져나간다고 봐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세계 증권 시장이 폭락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멈추면 코인 쪽으로도 다시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기대 심리에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뭐 사실 뭐 6가지를 상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네,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저희는- 만약에 네. 그래서 코인 쪽으로 좀 돈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금리 인상 멈추면 당연히 이제 뭐 증권 시장으로 오히려 더 돈이 빠져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가 닥친 나라에서 일종의 금처럼 쓰이잖아요. 네. 금처럼.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에서 가격이 오르고 옛날에 뭐 짐바브에서 가격이 올랐던 이런 사례처럼 오히려 위기 때 가격이 더 각광을 받는다면 네. 금리 인상을 멈춰서 오히려 실물 시장, 뭐 증권 시장 이런 쪽이 더 자금이 몰리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17년까지는 그 말씀하신 대로 갔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뭐 화폐 개혁을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급등을 하고 네, 막 이런 맞아요. 식이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작년에 그 증권 시장하고 코인 시장의 움직임이 똑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조화됐었죠. 네,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어차피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네. 투자 대상이잖아요. 네네. 그럼 증권 시장도 주식 투자 대상이듯이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냐.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본다라고 아. 보는 거죠. 그래서 채권하고 증권은 역외관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코인 쪽하고 증권은 정외관계로 수렴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네. 이제 뭐 억지일 수도 있지만, 네, 억지일 수는 있지만, 금리, 그러니까 어차피 뭐 내가 주식을 투자할 건지 뭐 비트코인을 투자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투자 자금이라는 게 결국은 법정화폐, 네네. 돈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아. 영향을 받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네 금리는 그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대출의 노예이기 때문에. 네. 뭐 다행히 뭐 한국은행은 굉장히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데 네. 미국이 올리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네. 된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안 올린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네, 안 올렸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요새 정말 변동금리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무섭게 올랐더라고요. 요즘 무섭게 네, 올랐어요. 네. 정말. 저는 네, 깜짝 이자의 놀랐습니다. 노예라서. 깜짝 저 놀랐습니다. 마통 금리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거의 두배 마통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아니 근데 두 분은 도대체 안 보시는 게 어떤 거예요? 아니 기사부터 너무 다 알고 계세요. 아니 그 마통 금리는 네. 엊그젠가요? 문자가 왔어요. 금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금리의 변동에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변동님께서 저는 뭐 금리도 금리 인상 근데 금리로 관련해서 코인에 일단 돈이 들어오려면 네네. 일단은 신규 회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그렇죠. 취해주는 게 우선인데 뭐 그런 조치 없이는 뭐 금리가 어떻게 된다고 해도 사실 이쪽으로 새로운 돈이 들어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신규 회원이 너무 네. 막혀있구나. 네. 신규 회원이 아예 못 들어오는 상태라 뭐 방법이 있긴 있는데 상당히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네, 그래서 일단은 신규 회원을 먼저 푸는 것부터가 숙제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가 움직이면 아마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 외동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신규 회원이라는 게 네네.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을 네. 받을 수 있는 회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실제로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공식적으로 받은 거래소가 한국에 이제 4군데 정도밖에 없고 그 중에 한 군데는 1년째 막혀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그걸 풀어줘야지 추가적으로 KRW 그러니까 원화가 네. 들어올 수 있지 않냐 그 원화 그런 이제 말씀이십니다. 요거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부정 네, 뉴스를 할 때 네. 제가 기사를 쓰는 네. 당사자여서 이거 고라니 기자님 네, 쓰신 네, 거예요? 네. 그렇구나. 아 고라니 기자님이 쓰시는 게 여기 있군요. 오. 네, 잘못 골라왔습니다. 일부러 올라오신 줄 알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다음에 네. 뭐 긍정 뉴스 중에 이제 마지막 네. 뉴스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빗썸이 뭐 지금 거래소 1위를 하고 있죠. 근데 네네. 지난번 방송 때 픽썸이라는 건 이제 말씀을 그렇죠. 드렸었는데, 싱미 네네. 상당히 이제 증권 거래소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네. 이제 거래 투명성, 상장의 투명성을 이제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1차가 끝나고 2차 픽썸데이를 이제 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로 4개 코인을 경쟁을 붙여서 네. 최종적으로 상장되는 코인이 뭔지를 확정짓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픽썸데이 개최하고 이제 투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오스 블랙하고 하이콘, 뮤지카, 큐브 이렇게 4가지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본인께서 생각이 드는 종목이 있으면 가서 네. 이제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그 거래소 상장의 투명성들은 네네. 앞으로도 계속 확보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채팅창에서는 뭐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얘기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몇 층에 있습니다. 리플 42층. 네, 네. 채팅창 볼 때마다 이설은 코인 안 할 것 같다고 저도 네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뭐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자시죠? 네, 네, 올해 비자발적 멀리 없는 자기. 돈이다 생각하고 그냥 약간 땅 그렇죠. 사신 분들이 코인은 3대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거죠. 3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부정 뉴스로 넘어가야 네, 되나요? 부정수 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 싫어서 그런지 네. 몇 개 골랐습니다. 초긍정이라서 네, 제가 좀 긍정적으로 솔직하셨다. 살긴 해요. 네.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인터넷, 그 일본의 인터넷 기업, 뭐 대표적인 데 DMM이라고 할 수 있는데 DMM 네. 같은 경우에는 뭐 FX 마진 전문 증권사도 네. 가지고 있고, 뭐 쇼핑몰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거래소도 갖고 있는 그런 그 인터넷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가 이제 작년에 딱 1년 전에 채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채굴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일본 전기세도 비쌀 거 아니에요. 1년 만에. 네,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이제 네. 접겠다고 실제로 접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 이 회사 하면 생각나는 게 네. 제가 지난해 2월 달에 일본으로 출장을 갔어요. 이 비트코인 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려고 갔는데 제가 그 한번 비트코인으로 살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네. 그 이제 카드를 안 쓰고 현금도 안 쓰고 비트코인으로만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오.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왔죠. 이 가게는 비트코인을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왔는데 가는 가게마다 하필 그때 코인체크라는 일본의 한 두 번째 거래소였나요? 이 거래소 해킹 사태가 터지면서 아. 갑자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게 1등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 이런 데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기도 하고 네. 코인체크에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하필 코인체크가 해킹이 되면서 갑자기 되던 그 시스템도 다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방법이 네. 그 비트코인 ATM기가 있다라고 이제 해서 그걸 찾아갔어요. 이제 찾아서 이제 거길 막 들어보고 멀리 찾아갔는데 가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그때 그 DMM 거기 그 비트코인 이런 엄청 큰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긴가 보다 했더니 그거 아니라 그냥 그 DMM 그 회사 간판이었고요. 그리고 그 ATM기가 있다는 조그만 레스토랑에 갔는데 역시나 고장이 나서 결과적으로는 네, 쫄쫄 굶고 있다가 오후 4시에 그냥 햄버거 하나 사 먹었다는 결국 이런 안타까운데. 네. 전 세계에 그 비트코인 ATM기가 한 3,0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거기 그랬어요? 예 고장이 났더라고요. 어디에 있나요?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저희 일본에 나라에 있는, 있습니다. 어, 진짜요? 어디에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효성이라는 네. ATM 기기 네, 안에 네, 네. 들어 있어요. 비트코인 칸이. 지금 들어있나요? 네, 지금도 들어 있어요.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오. 그럼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칸이 따로 있어요. 출금을 할 수 있나요? 네. 모르셨구나. 리틀러스 효성인가? 그 ATM기 되게 많은 네, 그쵸. 뭐 효성이 오피스텔, 많이 예, 하죠. 네네네. 거기에 붙어 있더라고요. 다들 몰랐네요. 근데 사실 이거 비트코인을 ATM기에서 출금해서 쓴다는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아서 이거는 모르겠고 제가 이제 금융감독원 출입을 할 때 네. 이거 뭐야 피싱으로 해가지고 네. 그 비트코인 관련된 뭘로 해가지고 돈을 그쪽으로 입금을 하라 이래가지고 약간 피싱 사기단이 범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 ATM기를 통해 가지고 그때 뭐 출금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네. 약간 아마 그 칸에 정확히 출금 뭐 하는 거는 비트코인 네. 칸이 있더라고요. 네. 한번 가봐.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아, 결과적으로 여기 이렇게 출금까지 있었어요. 아, 저희가. 그래요? 현재님께서 제가 한국에 돈 딱 많이 하나 입출금하니까 자주 네. 가는데 어. 네, 거기 그렇게 있더라고요. 한국에 딱 그러니까 하나 있다. 재작년에 네. 그 삼성동에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앞에 이제 비트코인 ATM기가 국내 1호로 설치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철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가서 확인을 직접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완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놀랍네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정 뉴스가 그 네네.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 펌프 앤 덤프가 이제 횡행하고 있다. 뭐 확인된 코인만 300개 이상이다라는 이제 기사를 이거는 내보냈는데 뭐, 이거 제가 이거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부정에 넣긴 했는데 뭐 제가 그렇다고 펌프나 덤핑에 대해서 뭐 긍정론자는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투자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이 있을 수 있고 네. 뭐 각종 파생 상품들이 있는데 네. 그런 투자 대상에는 펌핑이나 덤핑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작전이라는 게 네네네. 존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주식시장에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종목 수가 한 2,000개가 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려고 해요. 끌어올리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네. 주가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치- 위험한 발언일 수도 가치 있는데 투자자들을 완전히 철학을 약간 배신하는 건데요. 만약에 가치 투자 물론 저도 가치 투자를 병행을 하고 있고 네. 뭐 파생 상품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가치 투자는
지나고나 봐야 이게 가치 투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어요. 네네. 그럼 지금에 와서 가치 투자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이렇게 바뀔 수 있을 10년 전은 너무 짧아요. 이제 2000년 초반 2000년이라고 치자고요. 삼성전자 한 5만 원 할 때 네. 그때의 국내 가전제품 1위는 LG였어요. 네. 그때 삼성의 가치 투자 20년 보고 투자할래, 10년 보고 투자할래 해서 투자했으면 지금에 와서 가치 투자라고 볼 수 있었을 네,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인터넷 버블 기업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하고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 코인하고 마찬가지로 그때도 야 인터넷 기업들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보편화되면서 앞으로 대박 나겠구나 했던 것들 중에 지금 남아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가치 투자라고 투자했으면 지금 가치 투자인가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게 미래를 정확히 내다볼 줄 워렌 버핏처럼 미래를 정확히 내다볼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1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네. 정확하게 경기 흐름, 세계 경기 흐름을 읽고 얘는 무조건 큰 회사야라고 볼 수 있는 성관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근데 가치 네. 투자할 때 전통적인 가치 투자 개념에서는 사실 그런 미래 성장 가치보다는 소위 말하는 북밸류 같은 걸 많이 네, 보잖아요. 북밸류 많이 보는데요. 네, 자산 가치를 보거나. 네네네. 그렇게 근데 따지면은 그 자산 그 인터넷 버블 시대에 가치 투자자들은 인터넷 기업 투자 안 했죠.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 자기는 인터넷 기업 투자 안 네, 했잖아요. 안 했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애플을 투자 안 네. 했어 이러면서 아니, 근데- 후회하면서 최근에 투자를 했다는 아니 근데 이제 건데. 그때 당시에 네. 만약에 네이버를 투자했다고 쳐요. 네. 그때는 1위가 인터넷 기업이 1위가 다음이었어요. 네. 그때 네. 네이버를 투자했으면 지금에 해서 가치 투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할 수 있겠죠. 아 근데 여기서 네. 약간 가치 투자에 대한 논쟁은 약간 접어두시고 아유, 접어두고. 네네네. 그래서 다시 그 펌프 앤 덤프가 네. 네네네. 당연히 가격이 있고 시장이 형성된 곳이면 어쩔 수 없이 생긴다라는 어쩔 수 없이 생기긴 하는데 물론 그 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한 노력들을 제도적으로 많이 해놨죠. 네. 근데 이제 이쪽은 그게 없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있는 이유가 너무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는 게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빨리 제도화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희가 네네네. 항상 얘기했던 거는 빨리 제도화가 돼야 된다. 네. 네네네.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된 것 네.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외신을 제가 재작년이죠 2017년에 봤을 때도 그때도 이미 그 와일드 웨스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거 무법천지 그 뭐 선호 네네네. 개척 시대다라는 거죠 네. 야마피 시장이. 빠야. 그러니까 아무 규제도 없으니까. 우리 외동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펌핑, 덤핑 사실 저가 이제 직접적으로 펌핑 들어갔고 덤핑 들어가고 이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펌핑, 덤핑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가격이 오르긴 오르는 건데 오르는 건 좋은데 이제 떨어질 때 그 가격을 어쨌든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 제로섬 싸움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너무 이제 펌핑을 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하면 좋은데 정도가 없이 너무 그러면은 나중에 떨어질 때는 누가 감당? 예를 들어 사실 비트코인도 펌핑 앤 덤핑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2만 달러였다가 단순간에 3천 달러. 저는 그렇게까지 떨어질지는 저도 몰랐지만, 예. 그래서 좀 오를 때 펌핑은 좋은데 좀 건전하게 조정이라도 받고 가면 떨어질 때 지지선이라도 생기니까 좀 덜 떨어질 텐데 예, 그게 좀 아쉬워요. 너무 좀 빨리 올려도 좀 천천히 올리는 게 예. 뭐 그런다고 이제 펌핑하시는 분이 제 부탁을 들어줄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트위스님께서 적당히 먹으라고. 적당히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머니 게임이라는 게 네네. 결국 이제 머니 게임이잖아요. 네네. 근데 머니 게임은 뭐 자본력도 좀 출중해야 되고 정보도 좀 있어야 네네. 되고. 근데 이런 머니 게임의 결과물이 이제 그 펌핑 앤 덤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본력이나 정보력에서 딸린다고 하면 이런 펌핑 앤 덤핑이 일어나는 종목들에 접근하실 게 아니라 고란 기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립식. 네, 적립식 투자, 비트코인 뭐 그런 걸로 맞아요. 가는 게 맞죠. 근데 맞아요, 네. 괜히 이런 종목에 나도 한번 여기 올라타 볼까 했다가 네, 참고 0되고 그게 또 그런 걸 많이 네, 봤거든요. 허위 정보인 경우들도 좀 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으시면 머니 게임에 자신이 없으시면 그런 쪽의 종목들은 안 보시는 게 맞죠. 사실 그 이게 막 상승률이 막 100%, 200% 네. 되고 이런 걸 보면 투자를 하고 싶어지죠. 맞아요, 사람 맞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내가 지금 나는 여기서 투자해가지고 조금만 먹고 나올 거야. 네. 꼭지에서 그 전에 나올 거야. 네. 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다들 꼭지를 잡아서 저점에서 팔고 나옵니다. 저희 뭐 짤에서도 소개된 적 있는 것 같은데 하다가
하다가 더 가게 안 가, 설마 하다가 들어가면 꼭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 심리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네. 머니 게임 안 해보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그런 정보력도 딸리고 재력도 딸린다 이러면은 그냥 네. 잘하시는 게 아니면 정리입식 하셔야죠. 네. 모든 투자 네. 판단은 투자자 판단입니다. 네. 그 짤이 그거였나요? 뭐 무릎에서 살아서 그렇죠. 어깨팔을 하는데 네, 요가 물구나무로 서고 있고. 네, 그렇네요. 아, 네. 갑자기 좀 마음이 아프네. 부정의 마지막 네. 뉴스는 네네. 제가 고란 기자님 있으셨는지 모르고 갖고 왔습니다. 예. 우와. 이건 고란 기자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소개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실명 인증 가상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거래소들이 네네. 대안으로 쓰고 있는 게 이제 벌집 계좌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벌집 계좌를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막는다고 했는데 뭐 대놓고 지금 KRW 입금 가능하다라고 이제 특히 중국계 그 거래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지 않냐라는 네. 내용입니다. 예. 사실 여기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위 말하는 그 4대 거래소, 빗썸을 포함한 그 실명 확인, 그 가상 계좌를 쓰는 거래소 4군데를 빼고서 요새는 그렇게 배당형 코인을 주는 저는 일종의 약간 이게 뭔가 펀지 사기 아닌가 싶은 느낌의 약간 거래소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4군데 거래소, 빗썸을 비롯한 4군데 거래소를 빼고는 실명 확인된 가상 계좌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그 규제의 이 역사로 가보자면 2017년 말에 그렇게 네. 시장이 폭등하고 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전공법은 뭐냐? 네네. 이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를 뭔가 일종의 금융기관처럼 취급을 해서 여기서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뭐 증권사랑 비슷하다고 보고. 네네네. 그런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암호화폐 거래소를 우리가 만약에 금융기관이다라고 인정을 하면 마치 국민들이 이거 정부가 공인한 거 아니야 비트코인을? 라고 착각을 해서 오히려 시장을 과열시킬까 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단속을 해야 되니까 네. 한 방법이 뭐냐? 야 실명 확인을 해. 실명 확인. 어. 자금 세탁 우려가 있으니까 실명 확인을 해.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법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 자금 방지 세탁 그 의무가 있는 그걸 단속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 의무를 거래소가 아니라 은행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니네가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다 니네 은행 책임이야. 오. 근데 이게 은행이 만약에 그래갖고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다른 영업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가상계좌 발급해줘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 계좌 한 개 개설하는 당 뭐 한 100원밖에 수수료가 안 된다고 해요. 이제 푼돈 벌자고 해서 은행업을 다 망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들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실명 확인 가상 계좌를 발급을 안 해주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면서 이제 정부 한 일이 뭐냐면 야 실명 확인 가상 계좌는 은행 책임이야. 너네가 해. 은행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벌집 계좌 이건 안 돼. 이 벌집 계좌는 뭐냐면 이렇게 법인 계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래서 A라는 거래소가 있으면 네네. 그 A라는 거래소에서 돈을 받을 때 내가 입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혹시 벌집 계좌로 입금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벌집 계좌 입금할 때는 자기 입금 코드를 쓰라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01번을 써서 입금을 해라, 100만 원 네네네. 입금하라 하고 미리 이제 그 알려주고 그다음에 01번을 써서 입금을 해야지 그게 내 걸로 인정을 받아요. 만약에 입금을 할 때 그 코드가 아니라 01이 아니라 뭐 03을 썼어요. 그러면 이게 내 돈인지 네 돈인지 찾는데 한참이 걸려요. 왜냐? 이게 다 수기를 그냥 작업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벌집 계좌 거래소들을 이렇게 검찰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이런 돈 입금, 입출금 관리를 엑셀 파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먹국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 큰 금액들을 엑셀 파일로 네.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가상 계좌는 이제 은행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이 고객 돈과 거래소 돈을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실명 확인으로 되는 건지 혹시나 자금 세탁이 이용되지 않는 걸 은행이 감시를 합니다. 근데 이 벌집 계좌는 그냥 내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은행이 법인 계좌로 개설해줬는데 얘네가 이걸 벌집 계좌로 쓰는 것 같아? 그러면 은행 니네 마음대로 그냥 그 거래를 중단해도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중단했어요. 네. 중단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거래소가 그 10월 달에 지난해 10월에 어떤 한 거래소가 그 농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야 너네 왜 우리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벌집 계좌라고 해가지고 거래를 끊어버려? 라고 법원에 소송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했나요? 거래소가 이겼어요. 그게 왜냐하면
금감원이 금융위원회가 금융당국이 은행 보고 하지 말라라고 한 건 어떤 특정한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행정 지침, 행정 지도였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행정 지도로 해가지고 이걸 막는 거는 뭐 사유재산권 침해다라는 생각에서 이겨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은행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2심 가 있긴 한데 네네.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래소가 벌칙 계좌를 쓰건 뭐 어떻게 하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융감독원에 있는 그 이제 담당하는 팀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네. 그 판결이 난 이후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감원이라고 하는 곳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곳이기 때문에 은행에다 얘기해서 야 너네 그대 벌집이니까 은행 거래 끊어라고 해야 되는데 네. 법원에서 그거 끊는 건 잘못됐다라고 거래소 편을 들어줬으니까 그렇죠. 이게 금감원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그 국회 계류 중인 법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이 아니라 거래소에 지우는 이 법이 이제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금감원은 거래소를 단속할 수 있는 그 어떤 권한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법천지로 내몰려 있는 상태고요. 이 돈이 벌집 계좌로 들어갔으면 내가 만약에 이설 씨한테 이렇게 네. 돈을 보내잖아요. 100만 원을 네, 보냈어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네, 주세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이제 이설 거래소에 보내가지고 네네. 야,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나는 투자를 할 거야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벌집 계좌로 했을 때 이 이설 계좌는 이설 네. 거래소 계좌는 이 법인 계좌예요. 여기 돈이 들어가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못 쓰죠. 거래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거는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출금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 실제로 출금을 못 해요. 내 계좌면 내가 인터넷 뱅킹으로 내가 출금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하지만 거래소에 들어간 돈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한테 야 나한테 출금 좀 해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승인이 나지 않는 한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거래소의 경우에는 하루 인출할 수 있는 현금 제한을 뭐 100만 원으로 둔다던가 맞아요. 뭐 아니면 본 적이 있는 것 출금을 같아요. 신청을 해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꾸 거절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래 걸리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야 그래서 내가 뭐 인천에 있는 데까지 찾아가가지고 겨우겨우 뭐 돈을 다 받아냈다. 이제는 안녕 이런 거래소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를 이제 뭐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은 뭐냐면 투자자들한테 받은 이 현금을 네, 아마 딴 데 썼겠죠. 그렇겠죠. 썼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딸리기 때문에 현금을 찾으려고 한 사람들한테 현금을 제때 못 내주는 거죠. 거의 무슨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부분 네. 때문에 정부에서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어떤 손도 못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현재. 이제 직금 계좌하고 운영 계좌를 네. 명확하게 분리해라라고 지침을 하진 않았나요?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는데 뭐 근데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이 네, 불가능하니까. 확인이 네. 불가능하죠. 특히 그 10월에 했던 그 코이니즈라는 거래소가 NH 농협은행을 상대로 했던 그 판결 이후에 네. 그 이후에 또 다른 거래소가 또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거기서도 또 법원에서 졌거든요. 다 거래소가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뭔가 제도화하려면 네.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 지도 가지고 그냥 금융당국이 원래 자기들 관할권에 있는 은행을 협박해서 야 너네 우리 싫어하니까 이거 좀 하지 마. 거래소랑 거래하지 마. 라고 얘기해주는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이 돼야지 그게 근거해서 그 뭔가 감독도 할 수 있고 네. 규제도 할 수 있고 투자자 보호도 할 수 있는 거죠. 외도님 주무시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약간 이거 기사 쓰면서 약간 너무 흥분했는데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 저는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사실 방송 보면서 맞는 말이지 그냥 이 생각만 하고 시청자의 있어요. 입장이 되셨어요, 네. 지금. 왜냐면 사실 중형거래소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네. 네, 중형거래소들이 벌집 계좌, 하여튼 이제 계좌를 이렇게 입금을 되게끔 해서 법인 계좌를 이렇게 봤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출금이 늦는 경우도 뭐 돌려막기라고 말을 의심할 수밖에 하는데, 없죠. 예, 좀 출금이 늦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고객들한테 입금받은 돈보다 확실히 돈이 적은 경우가 좀 있어요. 네, 뭐 그렇게 의심이 되죠. 네, 의심이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많이들 하시죠. 네, 출금이 늦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의심합니다. 항상 그런 거래소를 쓸 때 항상 주의하시라고 네, 항상 늘 이제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네. 사실 그래서 그 네 군데 거래소를 빼고서 이렇게 벌집 계좌 운영하는 거래소들은 사실 이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무슨 사고가 터져도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네. 이 거래소가 내 돈을 잘 관리해 줄 거야라는 건
나의 믿음뿐인 거죠. 그 거래소 측의 의무는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벌집 계좌를 어.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한창 이제 회원을 안 받고 이제 그 입출금이 네네네, 막혔을 때 네.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잠깐 제가 귀가 좀 팔랑팔랑 해가지고 어느 분께서 이제 소스를 되게 이게 요때 사면 좋을 것 같다는 정보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고민했다. 아주 조금이 사고 싶은데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검색을 했더니 어디는 된다 뭐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했는데 너무 불안한 네, 거예요. 맞아요. 내 돈을 못 받으면 네.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전 바로 빼가지고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 아까 네 군데 거래소가 어디냐라고 했는데 네. 빗썸, 업비트, 코인원, 호빗 이게 네 군데입니다. 원래부터 영업을 하던 데에서는 네. 기왕에 하던 거였으니까 그냥 기왕에 해라고 했는데 네. 새로는 해주지 마라고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 입장은 약간 이거 어쨌든 간에 이 뭔가 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뭔가 다 그냥 없어졌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자꾸 살아나는데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으니까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규 실명 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은행 보도록 안 해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놨더니 벌어지는 일이 뭐냐?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실명 확인도 안 되고 자금 세탁 우려도 있고 투자자 보호도 안 되는 오히려 더 나쁜 방법으로 해가지고 거래소도 생겨난다는 거죠. 참 나쁜 쪽으로 사람들이 머리를 네. 쓰는 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고 네네네. 팩트를 전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네. 제가 이제 꼭 이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리면 중형 거래소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시스템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네. 이제 아까 뭐 애돔님도 그렇고 고랑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출금 신청을 했는데 오래 걸린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말씀을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게 금융 IT 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네. 시스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실명 인증 가상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은행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 그 시스템은 자동화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 지정된 실명 인증이 확정이 된 계좌에서 입금이 들어오면 바로 입금이 확인이 되고 네. 출금 신청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자기 계좌에서 빼는 거였기 때문에 바로 출금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한 은행 거래소들은 그게 네네네. 되는 거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끊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그 실명인증 가상계좌가 된 거래소 중에 출금을 한 2시간 정도 지연해서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놓은 거죠. 끊어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금융거래인지를 사람이 한번 확인하려고. 아. 네. 근데 이제 중소형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실명인증 가상계좌 인증을 못 받았잖아요. 네네. 못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쓰고 있는 건 벌칙 계좌예요. 벌칙 계좌는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웹 스크래핑이라고 하는데 웹을 돌려서 입금 아까 코드 말씀하셨잖아요. 그 코드를 읽어요. 네. 그래서 신청한 거하고 대비해서 자동으로 입금 승인을 해주고 출금 승인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을 쓰려면 은행이 API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거조차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조차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계속 거예요. 확인을 네, 엑셀 확인하고 파일로, 해주고 엑셀 파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 늦게 F 걸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그 오. 입금량보다 출금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이 적어서라기보다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아,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명확히, 만약에 그 입금한 돈보다 실제로 갖고 있는 돈이 적어가지고 출금이 늦어지는 것과 이렇게 시스템적인 문제로 늦어지는 게 아니 뭐 몇 시간 늦어지는 거야. 뭐 오케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막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진짜 도대체 불안하겠다. 나의 돈은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근데 상황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은행이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금을 1,000억을 받았다. 그럼 이 중에 800억 원 대출 내보내고 200억은 니네들이 무조건 지급준비율. 그러니까 고객이 언제 출금 신청할지 모르니까 예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제도화돼서 거래소들도 그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저희가 진짜 매주 하는 얘기지만 제도화가 빨리 되길 너무너무 네.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미루는 네. 과정에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뭐 실제로 그런 말 들었는데 이게 정부가 그 2017년 말에 막 그렇게 달아올랐던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무슨 폐쇄 발언까지 나오면서 해가지고 어쨌든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야 우리가 그때 나서서 이렇게 안 했으면은 시장 그 해서 지금 몇 명이 지금 한강으로 왔을지 몰라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 그때 우리가 이제 잘 막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잘 막은 방법이 네. 어떻게 뭔가 전공법으로 해서 제도를 마련해서 그걸 규제해서 뭔가 투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저쪽에다 그냥 보기 싫으니까 내버려 둬 라고 하면서 이제 막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룬 거죠. 그렇게 해서는 지금 오히려 지금 투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뭔가 제도화를 해서 그 금융의 영역으로
선입을 해야지 지금처럼 통신 판매업자로 내버려둬서는 네.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뭐 다음 주부터는 부정을 먼저 하고 긍정을 나중에 할까요? 근데 저희가 부정을 먼저 했었는데 네. 예,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긍정을 먼저 하게 됐네요. 이게 네, 부정이 네. 마무리가 되니까 갑자기 되게 마음이 씁쓸하게 코너가 마무리가 돼서 네, 좀 속상하네. 다음 주부터 저희가 좀 긍정을 마지막으로 네,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B&W 굉장히 길게 했어요. 네, 좀 길게 준비하실 했습니다. 네, 소식도 많고 워낙에 약간 이게 이분들이 자판기처럼 누르면 지식들이 막 나오시는 분들이라 네, 설명이 아주 좋았습니다.